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원래 라이프하우스 하이프의 콘도 영상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P 측에서 영상 공개를 미뤄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콘도를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편집을 해서 다음 주 초에 개별적으로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분들한테 영상을 보내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콘도 자체 기술적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콘도 영상을 공개할 때 다시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건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예고됐던 내용을 방영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VIP용으로 배포를 했었던 산시리의 쿤바이유 콘도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원래는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터넷 보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당했던 담당자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콘도의 가격대가 고층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일반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 80스퀘어 이상이죠. 내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40만 바 정도 하고요. 스퀘어미터당 가격이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시하는 가격이 60만 바트입니다. 스퀘어미터당 가격이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그런데 통로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콘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위치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대고를 잘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퍼실리티의 중요성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콘도를 사셔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 수영장 보면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되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같은 기역자인 제가 오늘 영상 공개하려고 했던 가격이 4분의 1도 안 되는 하이퍼 콘도 보시면 수영장 더 좋습니다. 원래 고급 하이엔드급 콘도들이 퍼실리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방에 막 신경을 많이 쓰지 퍼실리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상 이런 거는 투자용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돈 있으신 분들이 주거용으로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진다라고 하면 좀 더 퍼실리티가 좋은 콘도로 사는 게 낫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안에도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굳이 이 위치가 좋아서 여기 콘도로 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고를 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5억 정도 있으셔야 콘도를 구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베드 이하는 저는 취급을 안 합니다. 통로 쪽에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쿤바이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통로로드입니다. 수쿰빗 55번 도로고요. 다음 옆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63번 도로 수쿰빗 에까마이 로드죠. 이 에까마이 로드하고 통로 로드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강조해 드리냐 하면 통로는 중심부가 역이 아닙니다. 프롬퐁하고는 달라서 역보다 통로 10 주변이 더 비쌉니다. 통로역 쪽은 우리가 흔히 통로라고 하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통로 10 반경으로 통로의 중심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에까마이도 그러니까 통로 10과 만나는 에까마이 5 이 사거리가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가까울수록 투자 가치는 높아집니다. 물론 이 영상을 받아보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실거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개월씩 거주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사시는 가족들의 이동을 생각을 하면 통로 역 주변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서 저번에 소개시켜 드린 스트랜드하고 이곳 쿤바이유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쿤바이유 같은 경우가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저층과 고층의 갭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랜드는 가격이 사실상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촬영이 가능한 부분만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300스퀘어미터 한 100평 정도 되는 집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강남에 집 사는 수준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콕에서 거의 가장 비싼 콘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경을 하시겠습니다. 조금 불만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전자제품이죠. 우리가 빌트인 제품들이 스매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뭐 가게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스매그인 거는 조금 불만스럽죠.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뭐 보통 태국의 부자들은 이거 다 뜯어다가 새로 다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 쓰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런데 대신에 다른 부분은 전혀 제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하시면 되겠죠. 패키지 같은 것도 주는데 그 받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주 비싼 하이엔드급은 퍼실리티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집을 잘 만드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퍼실리티를 원한다 싶으시면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콘도로 가셔서 펜트하우스를 사셔버리면 훨씬 면적도 넓고요, 가격도 소모비용도 훨씬 적습니다. 대신에 시설은 굉장히 좋겠죠. 자, 지금 이것도 퍼실리티 부분을 조금 넣어 드릴 텐데, 기본적인 것만 제공되고 미드레인지에서 럭셔리급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콘도들보다 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방보다는 퍼실리티에 집중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께서 퍼실리티를 크게 보신다 생각이 들면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 사셔가지고 차라리 안에를 새로 싹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다 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